정부에서도 관심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보통 TV에서 보면요. 그냥 이런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한다. 그렇죠. 그럼 이제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은 좀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스마트팜 쪽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. 정부에서 어떤 스마트팜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, 그리고 그런 또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요? 좋은 이야기인데요. 네. 이게 사실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그 유리온실 같은 온실을 기준으로 한 스마트팜의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국에 그 전라남북도, 그다음 경상남북도 이렇게 한 군씩을 해서 밀양, 상주,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네 곳에다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그래요? 네네네. 한 곳당 한 거의 1,000억 가까이 들어간 장소들입니다.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매년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한 2년의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받아서 사실 자기 이제 농장을 만들어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아니면 농수산대학이나 이런 데를 졸업한 친구들이 자기 창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교육을 좀 자기 스스로 해볼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지자체별로 한 200~300억씩 들여가지고 그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빌려서 쓸 수 있는 스마트팜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학생들이 인턴처럼 좀 해볼 수 있는 거네요, 어떻게 보면. 인턴처럼 해볼 수 있는 네. 그 교육 과정도 있고요. 네. 또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이 한 30억, 40억짜리 스마트팜을 연간 한 250만 원 정도만 임대료를 주고 빌려가지고 한 2, 3년 재배를 해볼 수 있는 네. 그런 임대형 스마트팜도 만들어지고 있죠. 성공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자기 사업을 그렇죠. 시작할 수 있으니까. 네네네. 그렇게 하면 보통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이제 한 1,500평 정도 되거든요. 보통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마토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연 뭐 1인당 한 1억 정도씩 이렇게 법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시드머니로 해서 한 2년 있다 나와서 자기 농장을 한번 차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할 수 있죠. 제 생각에는 이 미래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정부 지원이 많잖아요. 알고 있어요. 정부가 알고 있고 네. 식량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이 있다고 봐요. 제가 젊었으면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. 정말로. 분명히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. 사실 GMO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스마트팜이 물론 스마트팜과 다르겠죠. 어떻게 하겠다 이제 철학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GMO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. GMO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해충 박멸을 그 약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잡초를 좀 제거하는 것들 저항성 이런 유전자들을 삽입하는 건데 완전히 통제된 환경 안에서 최적의 효율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GMO 작물을 쓸 필요조차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런 면에서 오히려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.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. 사실은 GMO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한계를 갖다는 저희들이 안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사실 GMO 쓸 필요 없죠.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대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첫 번째는 수분을 어떻게 하나요? 그 안에 진짜 곤충을 푸나요? 그리고 이제 수분 문제는 사실은 실내에서 꽃가루를 수분하는 작물들은 제대로 지금 현재 키울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런 네. 부분에 또 한계가 아직 네네, 있고 한계가 계속 있습니다. 개발하고 계신 네네. 부분이군요.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딱 상상을 해봐도 뭔가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됐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유리 온실 네, 맞습니다. 층층이 맞아요. 쌓여있고 네. 그 수직으로 네. 그러니까 당연히 뭐 1,000평, 6,000평에 대응한다. 뭐 6층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. 효율도 더 높으니까.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초기의 모습이라면 왠지 지금 가면 좀 눈이 휘둥그레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일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물 공장의 이제 트렌드를 보면 대부분 다가 이제 그 LED가 광원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직으로 6단 아니면 8단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니까 로봇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사람이 관리할 필요가 없죠.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들을 꺼내서 심고 빼고 넣고 하는 걸 다 합니다. 그런 것까지도 그 자리에 나요. 아니군요. 네네네. 그렇죠. 뺐다 뺐다 하실 수 있어요. 네네.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게 규모화되고 높아지고 이제 밀집화되는 요게 이제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.
사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여기 드리는 식물 공장 외에도 말씀하셨던 온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온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외부 공기를 이렇게 유동을 시켜서 온도 조절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. 그게 이제 네덜란드식의 어떤 방식들이었는데 뭐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최근 몇 년간 뭐 40도씩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것도 기후 변화 때문에 네, 네. 일어나는 깜짝 거죠. 놀랐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도 요즘은 그 온실 자체를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냉방기를 돌리는 작업들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태양빛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이런 냉방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지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